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뭔가 방향성이 없습니다.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은 앞에 고점대 요 라인을 넘어가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묵직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고 시장의 관심은 딱 두 개 같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 CNBC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이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하강으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또 어떤 얘기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쭉 저점을 지나고 경기가 쭉 좋다가 그냥 정점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금리가 인상이 되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기가 좀 위축되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겪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상과 인하가 경기의 저점과 정점을 이렇게 찍어가는 과정 쪽에서 인상과 인하 시기의 지금 초기의 흐름들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위축될 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단 많이 얘기하는 거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그러니까 즉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경기는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관련된 경기 위축 얘기들 가장 또 많이 나온 것 같고 오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까지도 얘기가 많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뭐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 이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딱 두 개다. 그럼 종합해 볼게요. 관세를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상대국이 어떤 액션을 취했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경제 여파들이 이제 경제 지표 쪽에서 쭉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좀 협의하자. 그래서 양쪽으로 낮추는 과정들. 요게 지금 나오는 흐름들인데 그럼 시장에서 이제 뉴스는 시장의 심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캐나다도 이번에 좀 완화된 얘기가 나왔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하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자, 맛 다 놓고 지금 너 그만큼 부과했으니까 나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관세기가 좀 완화가 되겠죠. 트럼프 일기 때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관세 이제 중국의 관세 시작한다 그래서 어 중국도 싸고 미국도 계속 싸면서 계속 쌓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협상 시작한다. 그래서 시장의 심리가 딱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시작한다부터 그때부터 또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만큼 시장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오래 걸릴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먼저 밀렸다가 또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등락을 몇 번 거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거죠. 결국에는 뭐 지금 나머지 국가 뭐 75개 국가에서 연락 왔다 뭐라고 하는데 또 지금은 진행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먼저 그걸 가지고 기대감을 막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해볼까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저기 12,650 못 넘어가네요. 이러고 있다가 탁 좋은 데서 한번 쭉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12,000대 12,000대 후반 13,000대 이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고 아마 요 정도 5,600, 5,500 요 사이쯤까지 딱 시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거랑 우리도 요 정도랑 저항대랑 한 2,500대 정도쯤 하고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렇게 매도 클라이막스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빠지게 나왔기 때문에 돌리긴 한다. 하지만 추세대한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뭔가 좀 나와야 돼요.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강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뉴스가 뭐가 나오겠느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거고 그냥 뭐 당장 내일 또 딱 그거 있죠? sorry. 관세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일단은 후퇴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그냥 희망이고 밤에 자다가 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항대를 향해서 막 시도하고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그럼 약간 또 살짝 눌러줬다가 이렇게 되는 안쪽까지 눌러줬다가 거기서 용수철의 힘으로 탕! 해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힘들을 보게 되면 까요? 예, 지금 16,500선 이 정도 본 정도에서 살짝 조정받다가 거기서 어떤 힘 가지고 튀어가는지 아니면 이거 16,500선 힘없이 빠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까지 또 이 언저리 어디 가서 또 다시 뭐 더블 버튼 만들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워낙 이때 거래나 또 상대적으로 많은 뭐 좀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까지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많이 약하다는 얘긴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다시 여기를 확인할지 아니면 그냥 살짝 눌렀다가 튈지 아니면 이번에 여기까지 시도했다가 빠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이제 경로만 생각을 해놓고 시장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이럴 때는 또 이거 이런 때 깜짝 놀라서 대응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저점 매수 좀 수익 났던 것들 줄여놓고 계좌 정리, 교통 정리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만 털고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미국 시장의 동향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달러는 다시 반등합니다. 예, 100대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이 저항이 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달러가 지유지 금리 하락 이쪽으로 이제 서서히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오버했던 측면들이 많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로 나오는 것 같고 금리도 일단 4.5, 4.6 가는 게 좀 이상하겠죠. 뭐 정리가 될 거 됐다. 뭐 마진콜 때문에 여러 가지 헤지 펀드가 주식을 그리고 또 자산을 다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리가 움직이는 거죠. 이는 지금 시점 쪽에선 하향 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원 다시 강세 1430원대 들어왔고 엔화도 강세인데 폭을 보게 되면 엔화 강세폭들이 달러 강세폭보다 조금 약간 그냥 약세폭이 생각보다 약간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달러 강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의구심이 조금 드는 국면들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괜히 한 145엔 빨리 돌아가야 그나마 저희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줄 텐데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팔아서 그런지 아직은 좀 잠잠합니다. 예, 그거는 그나마 나은 부분들이고 코인 일단 뭐 잘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1% 하락했고 연물 하락 그리고 또 유가도 반등을 하던데 한 62달러대 부분이 단기적인 또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금 강세 여전합니다.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구리는 약하고 예, 그런 쪽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원자재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여전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불안하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실적 이제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에서 많이 보내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일단 여기서 CEO가 얘기하기를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지 침체는 아니다. 그런 쪽으로가 소프트 랜딩이고 하드 랜딩 아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심리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만 볼게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계자산 쪽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 다 아시죠? 70% 60%. 근데 이것도 잘 보시게 되면 미국의 10%의 빚가 상위 10%가 미국 주식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고소득층이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좀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쪽에서 미국 가계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다. 주식이 빠진다.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지금 소비는 또 그 큰 손들이 보니까 미국에 갑자기 이번에 뭐 헤지펀드 CEO도 그렇고 약간 좀 빨리 청산당하다 보니까 그 고가의 주택들이 또 매각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살려고 했던 집들을 못 사, 그 이 상황에 무슨 집이야 그러면서 계약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가 쪽이다 보긴 하지만 소비가 위축되는 과정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일단 고소득층이 타격을 받는다. 이게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다. 결국엔 주식시장 망가지면 미국은 삶이 어려워진다 하는 쪽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협상 중이다 보니까 이제 보복 관세 유예하겠다라고 해서 6개월간 임시로 생각보다 좀 기네요. 이런 쪽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게다가 또 자동차 쪽한테 100% 면제 혜택 주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은 예 철폐할 의사가 없습니다. 미국 그대로 자동차 철강 여전히 진행하겠다. 조금 좀 억울하네 캐나다가. 뭐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아직 원하는 게 좀 있겠죠. 그런 것 같고 일단 미국과 EU 관세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라는 얘기. 또 중국 쪽은 어 그죠 중국 쪽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이 열렸지만 미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라고 뭔 자존심 싸움입니까? 먼저 싸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 보고 야 빨리 전화해.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어떻게 우리 할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그냥 뭐 미국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중국이 되게 치밀하게 대응하는 게 비관세 쪽들로 대응하는 거 보게 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약간 좀 계산된 공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걱정인 것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구가 다 힘들어지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중국은 이미 경기 지표들이 많이 꺾였다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그래서 경기 부양과 함께 좀 약간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었고 미국은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경제 기조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별로 해봐야 뭐 좀 바닥권에 있는 지표가 좀 돌아온다 그러면은 일단 뭐 중국과 더 이상 뭐 밀릴 게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그냥 바닥에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얼만큼 경기 부양 관련된 쪽들을 강하게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가느냐라는 쪽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미국이 걱정이죠. 고점에서 움직였던 지표들이 이렇게 빠지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위치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은 내일이 수요일이 저희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이 하루 빨리 되고 금요일 날이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휴장이다 보니까 아마 모멘텀은 오늘 내일 쪽에 미국이 강할 것 같고 휴장 전에 딱 전환된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변곡점을 어떤 큰 변동성과 시장의 단기 바닥권 만들었던 흐름인 만큼 만길의 포지션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되게 중요한 흐름들이겠죠. 그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뭐 매물 소화라고 하게 되면 매물 소화 아직 가능성이 없게 끝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업들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용으로 가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가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하네요. 네. 와우 슈퍼컴퓨터 건설 하드웨어 미국에서 한다고 브라보 하고 하면서 모든 허가 불편한 거 있으면은 엔비디아 맡겨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요거 많이 들어봤어요. 현대차가 저희는 정전장이 가서 딱 같이 동석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콜해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뒤통수를 시게 자동차 관세 맞으면서 전화 하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불편한 거는 그런 쪽으로 나왔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조치해 주겠다. 이제 안 믿어요. 못 믿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TSMC 뭐 나머지 AMD 마이크로는 강보합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0.5% 상승 일단 상승이다.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테슬라 혼다 이쪽은 슈퍼차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충전 쪽을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점점 확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사우디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 뭐 나쁜 거 아니죠. 이런 쪽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차 전지, 전기차 이쪽과 함께 관련된 쪽으로 확산은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우폭이 많이 빠졌네요. 네, 이런 쪽에 나오고 있고 여전히 중국의 그 어떤 전기차 관련된 쪽들은 약간 좀 경쟁이 치열한데 이걸 자꾸 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쪽에서 유럽 쪽으로 나가나 이거 좀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약보합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인텔리전스 진전된 얘기는 나왔지만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래도 급한 불을 껐다. 한 20억 달러 전 세계 6대 가지고 이제
다 끌고 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재고 부담이 없다는 쪽인데 모르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예, 그래서 그거 팔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으로 어떤 공급망을 다변해야 되는데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회사가 애플이겠죠. 애플이 미국의 생산 시설이 없는 상황 쪽에서 다 효율을 쫓아서 밖에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관세가 매겨졌다. 그럼 어떻게 애플이 전략을 짜는지가 다른 기업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아마존 하락합니다. 아마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아까 어제 CNBC 보다 보니까 40% 30에서 40% 가까이가 다 중국산입니다. 그러면은 더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산도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오게 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 아마존에 판매되는 가격들은 다 125% 예, 145%죠. 예, 엄청 뛴다는 얘기죠. 관세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존이 괜찮겠느냐라는 얘기들, 이게 좀 타격을 받지 않느냐는 쪽들인데 그거 말고 그러면 나머지 또그 클라우드 사업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구글에 또 식당하고 있다. 안 좋은 얘기만 나오네요. 예, 약간 좀 어려운 모습들이고 메타가 많이 빠졌습니다. 메타가 2% 넘게 빠졌다가 그래도 좀 돌아갔는데 단독점 조사 소식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쪽과 EU는 그런 거 잘하죠. 갭 약간 딱 핀셋으로 기업들 약간 단독점 조사를 통해서 미국 관련된 쪽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관점들인데 이건 뭐 근데 예전부터 얘기됐던 부분이니까 패스를 하겠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그때 그딴 거 죄송합니다. 그런 거 갖다 배우죠. 단독점 조사 우리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시작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 유럽은 이런 식으로도 압박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시장에서 섹터를 살렸던 쪽들은 여기 같습니다. 팔란티어 6%대 올랐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이제 나토 쪽으로 좀 공급이 들어간다는 쪽들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괜찮고요. 팔로알토 이런 것들 다 뭐냐면은 사이버 보안 이쪽들에 대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성장주 쪽에서 좀 성장 흐름들 나머지들 다 시장 보러 나오게 되면 꺾이는데 그나마 이쪽들은 한 방산과 경험한 그 AI 또 올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들은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게 지금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러면 국내에서도 한 이런 쪽에 대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도 AI 소프트웨어 한번 갔죠. 뭐 결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보안 관련주들 좀 움직이나 싶은데 보안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다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혹시나라고 해서 좀 종목들 보고 지니언스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일단 보긴 하겠는데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호난 테크놀로지 이번에 어디 리포트인가요? 예. 한국의 팔란티어 그러면서 쓴 그 리포트 내용 보고 네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뭐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 자체가 그렇게 팔란티어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우주항공 쪽들은 얘기가 로켓랩 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HAST 발사 시스템 선정됐다. 이게 뭐냐면은 어, 지금 준궤도 초음속 시험용 발사체 예, 일렉트론 로켓에서 파생돼서 준궤도 극초음속 시험용 발사체 요건가 봐요. 문과는 웁니다. 예. 어제 보니까 이국종 교수께서 문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데 예, 문과는 웁니다. 예, 근데 뭐 예, 뭐그 내용들은 혹시나 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런 쪽 방송도 아니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우주 관련 기업들은 강한 건 강한데 레드와이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로켓랩 정도가 뭐 좀 계약을 통해서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여전히 드론 비행 택시 안 좋고요. 양자 컴퓨터 약세고 한 종목만 강했던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 그래도 이번에 잘 버텨줬던 종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쭉 보고 있으면은 이건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예 그나마 여기까지 먼저 온다는 얘기는 이번에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없어요. 지난번 고가가 1000달러 이번에 976달러 지금 따지고 보게 되면은 뭐 지금 한 5% 6%밖에 안 빠졌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나마 잘 견뎠고 이때도 여기서 요거 한번 딱 찍고 돌아온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일단 단기 저항권 걸려 있고 여기서
그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약간 또 실적 발표에 대한 뭐 기대. 그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하고 지금까지 한 최근 한 4분기, 3분기 정도쯤은 3, 4분기쯤은 다 주가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변화가 되는지도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약간 컨텐츠주들 혹시나 싶어서 같이 발레를 맞출까 싶은 모습들도 나오겠죠. 그래도 이번에 경기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를 봤었을 때는 어, 넷플릭스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목표치를 딱 올려잡았네요. 보니까 지금 어디 갔죠? 예. 매출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 예. 계획이 있구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휴레패커드 쪽에서는 엘리엇이 지분 인수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강했고, 약간 개별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금융주 선방했습니다. 강했던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실적 기다리겠다. 이번 주에 또 금융주 실적들이 다 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의 모습들은 일단 지금 야간 선물 0.05% 상승. 그러니까 즉 공보합, 약보합 모르겠다. 이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빠지지 않는 게 어딥니까? 그쪽에서 한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한국도 여기 저점, 그러니까 여기 요 날의 저점이 지금 1479, 그 자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저항대를 이제 들어온다는 쪽들, 이렇게 검은 장막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만약에 한국 시장이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2500선, 2540선, 2500선 중반까지 일단 저항은 쭉 있습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냥 버티고 버텨서 그냥 쭉 하고 갈 건지, 아니면 갔다가 눌렸다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건지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어쨌든 밑으로 지지권이 이렇게 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자생적인 부분이지, 미국이 흔들린다 그러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2430선 밑으로,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과정들이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저항 들어왔다 눌렸다, 그 다음에 또 저항 들어와서 다음 저항 들어왔다 또 눌렸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들렸다 이렇게 가는, 아주 보이는 대로 교과서적으로 가겠느냐, 그러면은 미국 따라서 가능성과 함께 미국 여기서 충격 나온다. 그러면 그 충격 나와서 같이 밀리긴 밀리겠는데 미국만큼의 하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쪽에서 버텨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나마 지금은 요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좋은 징조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오고 레버리지 쓴 거 줄어들고, 부터 지난번 18조 5천억 차로 좀 간당간당한 모습들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밀렸는데 여기서 버텼다. 그럼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그나마 신용 쭉 빠지는 거는, 또 지난번 저점이 15조 5천억, 이거 그 정도까지는 거의 완전히 신용 없던 금액까지 가는데, 그 정도까지 나온다, 16조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또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저희가 안 될 땐 신용 팍 정리하고 또 될 때 쓴다. 이런 변동성 큰 장세에서 신용 쓰지 마세요. 어떤 배짱으로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한 두어 번 먹다 보면은 자신감이 빡 오르는데, 그 자신감을 시장은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 예. 안에 돈 좀 벌었는가? 그러면서 확 다 가져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선 잘하세요. 그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보니까 시간의 특징지로 보니까 요것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한번 AI 의류 한번 보다가 아까 좀 진화가 되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들 쭉 갔고, 그다음에 AI 의료 가다가 이제는 비대면 진료 이쪽으로까지 또 나오면서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비대면 진료도 결국은 AI. 이거 그러면 AI 닥터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쭉 가면서, 그렇다고 뭐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문진 사항들 쭉 검사하고 그다음에 다 확인한 다음에 AI로 좀 돌려서 기본 사항 보고 그다음에 의사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대면하면서 이게 또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 쪽에서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성 정보 오늘 이쪽이겠네요. 예.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또 토마토 시스템, 비트컴퓨터가 그랬었죠. 이쪽 종목이었었죠. 근데 비트컴퓨터 한번 지난번에 한번 악재 하나 나오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맞을 거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고, 김문수 테마가 또 움직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책 테마의 계절입니다.
이건 정치 테마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구분하실 게 인물 테마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장중에 움직이네 그래서 그냥 대충 자료 봐가지고 딱 2, 3% 먹고 딱 그냥 정리하는 거. 이거 말고는 대응을 못 하겠어요. 인물 테마는 하지 마시라. 별로 대응이 잘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정책 테마는 해도 된다. 하지만은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유 이거는 추세를 이렇게 맞춰갔으니까 그냥 쭉 가게 되면 수익 나겠네. 아니면 잠깐 눌림목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사보면 되겠네. 대응 좋습니다. 매수는 잘 하시는데 매도가 이게 지금 바이앤홀드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요. 이쪽 섹터들은 그냥 오늘 해서 혹시나 갑자기 급등 나와서 5% 10% 나왔다. 아니면 뭐 주가 상한가 들어갔다. 너무 감사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 이쪽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냥 저희가 주식 일반적인 주식 하듯이 사가지고 이렇게 끌고 추세 이렇게 보고 너무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코나이꼴 나고 잘못하다가 웹피시꼴 납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좀 되는 줄 알고 매매했다가 조금 타격받으시니까 너무 그거 한번 타격받게 되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쪽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볼까요? 예, 지금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 들어온 게 단결적죠.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한 방에 밀릴 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일단 뭐 이재명 전 대표가 그 기본소득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랑 연결 시켜서 뭘 하려고 했더니 그거 없다.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대표가 한 45억인가 던졌어요. 돈을 지분 갖고 있던 걸 이렇게 올렸다 보니까 던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갖고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거의 한가 들어갈 듯이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정책 테마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다들 보고 있다가 여기까지 좀 수익 나는데 팔까 하다가 아유 누가 먼저 던지는 차이 던지고 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와르르 간 다음에 또 다른 테마로 가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만약에 나는 요 정도쯤 눌림 먹을 것 같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상업 제대로 반응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같이 던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듯이 딱 본다. 큰일 나요. 지금 앞으로도 정책 테마들 많을 텐데 다쳐 움직이는 시세만 딱 체크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날 같은 경우도 볼까요? 분봉인데요. 예, 분봉 보게 되면 일단 시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이게 우르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분위기 보고 좀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했다가 그리고 또 약간 좀 중요한 이런 때들 뭔가 38,500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라면 여기 그냥 갖고 있다면 다 던졌습니다. 이 정도가 요 지지할 자리들이 빠르게 이탈하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특히 정책 테마주다 같이 던져야 됩니다. 그게 요 정도쯤 될 거예요. 요 정도쯤 38,500원. 이 정도쯤에서 하락이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각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던져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들 펀더멘털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보는데 정책 테마는 던질 때는 하게 던질 때 나오는 게 더 정리하는 게 맞다. 이거 다시 한번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실 때 꼭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리고 또 내가 손이 안 빠르다. 하면 안 돼요. 이쪽은요. 그냥 와 저렇게 오는 거 부럽다. 부러운 걸로 그냥 끝내셔야 돼요. 나도 한번 노노노노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응하시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밖에 나머지들 뭐 시장에서 거의 다 그런 쪽인 것 때문에 오늘은 일단 시작부터 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약간 창투사 좀 밀리다 보니까 다시 반등하는 것 같은데 창투사 종목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고 스피어 혹시 요거 기억을 하십니까? 아이프 시멘틱스라고 요거 뭐 재료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좀 버티고 있네요. 예, 근데 근데 이거는 또 한 눌림목 지지권 마련했는데 이런 것도 단기 지지권 이탈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날려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다시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턴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탄력받는 그런 거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꼭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 같다. 보다니 또 빠졌네요. 그런 것 같고 STO 종목들 좀 움직이다가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네요.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거 보세요. 아이스크림 에도 홍지글로벌 야 이거 무슨 이런 종목들 가지고 보니까 또 뭐 증권방송 보니까 이런 거 추천해 가지고 수익률 났다고 막 리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말하면 그랬어 어차피 하다가 그거 했으면은 이거는 수익률에서 빼주세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어제 나왔던 섹터들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강관주 또다시 다음 주 알래스카 LNG 뭐 협상에서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작은 종목들이 가죠. 하이스틸, 대동스틸, 또 동양철권 이런 종목들이 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수혜는 세아제강 같은 이런 것들이 받겠죠. 이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쪽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좀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되는데 좀 혜택 보지 않을까.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으로 된다? 어렵겠죠. 뭐 관세 관련된 쪽들은 얼만큼 기업들이 이겨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먼저 이게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자동차 쪽에서는 글로비스가 가장 어차피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공급망 다변화시키고 약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서 운송에 대한 변화가 바뀐다. 그러면 그나마 글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지만 해운 누님이 요즘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안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보는 거죠. 이제 그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쪽들 강합니다. 강한데 이거는 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하면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쪽에서 매매가 그러니까 개인 쪽에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변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이런 그 성장 섹터들이 더 강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걸 가지고 또 그냥 급등한다. 물론 이제 모멘텀 나올 건 있겠죠. 정책적인 테마 관련된 쪽에서 또 로봇 쪽도 키우겠다. 뭐 당연한 거죠. 소프트웨어 해먹었으면 다음 주에 또 로봇 쪽, 하드웨어 쪽, 피지컬 쪽 이쪽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뻔히 아는 종목들, 뻔히 예상했던 경로가 나온 종목들은 그냥 어, 가격이 한번 딱 들어온다 그냥 치고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또 정책 테마 이런 쪽에서 모멘부터 보는 거 아시죠? 예, 일단 배트 짧게 잡겠다 생각하고 짧게 제발 짧게 그리고 이상하다 던지세요. 같이 던지세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어제 그냥 지나고 얘기 드릴게요. 예. BI 매트릭스와 와이즈넛 이 종목이 정부의 들어가는 B2B 쪽으로 들어가는 쪽과 AI 쪽과 맞추는 종목들로 그나마 바라보고 있던 종목들 뭐 저존 비전부터 이렇게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작은 거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로 또 후가 나네요. 네,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한택 여전히 강하고 요즘 보니까 한택과 함께 하나 더 있죠. 그 고 LNG 초고압 쪽에서 들어가는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 핵은 지금은 비싸졌습니다. 가 비싸졌기가 밸류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여기 가격 멜트 있다? 절대 못하는 것 같고요. 하나 회사가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도서와인텍, 한국카본 네, 이런 쪽들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눈길이 가고 있고 건설은 잘 가고 있고 예. 인카금융서비스 이게 좀 강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에어클래스에서 다 말씀을 드린 종목들입니다. 파이팅. 네. 메카로 요거 조금 눈길이 가요. 메카로 회사 잘 발표하고 괜찮네요. 이건 눈길이 가는데 제지 쪽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은 네 한국전력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언급드렸다가 뒷걸음치다가 딱 걸린 종목 예 그냥 파이팅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네요. 현대차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일단 약간 관세 피해 갔던 종목들을 슬슬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그리고 오고 있어서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결론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코롱 티슈진 오랜만에 많이 샀어요. 이거 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지금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사고를 쳐가지고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어제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빠지게 되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살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지들 뭐 데브시타츠 뭐 이런 것들 좀 DHI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쪽 관심이 높아집니다. 나오는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주성 예 그리고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 같고 코미코 강했죠 어제 같은 경우 이거 들어오고 있다 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장과 관련된 쪽들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예. 하지만 시장이
친절하게 "이렇게 될 거니까 알려주겠잖아요." 잘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 아직은 오늘도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조목장세,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별로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다시 와서 수익 났고, 게다가 또 아니면 지난번에 못 팔아서 "와 이거 어떻게 해?"라고 했던 것들 폭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좀 현금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변동성 장세를 맞이한다.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계좌 관리해 가시면서 현명한 투자가 오늘도 되셨으면 좋겠고, 정책 테마 아니겠다 싶으면 고점에서 물리면 큰일 납니다. 저거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다시는 여전히 아슬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파이팅! 오늘도 가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